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늄 유기화학 제16장의 2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탄소 친액체의 종류와 생성. 이 탄소 친액체는 뭐로부터 만들어지는 거? 카보니 화합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 카보니 화합물로부터 만들어지는 탄소 친액체의 종류와 그 생성 방법들.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친액체의 종류. 산 또는 염기 조건에서 카보닐 알파 수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통해서 전자가 풍부하고 친액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로 변화가 돼요. 카보닐 화합물이 산 또는 염기와 반응을 해서 카보닐의 알파 수소가 관여되는 반응, 그걸 통해서 친액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변화가 되죠. 자, 그래서 카보닐 화합물로부터 만들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친액체가 요거 세 가지. 에놀레이트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에놀음이온. 에놀음이온보다 그냥 에놀레이트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에놀레이트, 그다음 에나민. 에나민 우리가 알데히드, 케톤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죠. 알데히드 케톤이 2차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거, 에나민. 네. 요 세 가지에 관련된 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 조금 더 응용된 측면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아자에놀레이트. 에나민에서 이제 요게 수소 혼자 하나가 제거돼서 음이온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아자에놀레이트, 아자에놀음이온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에놀음이온에서 산소 원자, O-를 띄고 있는 산소 원자가 실리콘에 의해서 안정화가 되는 형태의 구조. 이거를 사일 에놀 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고급 유기화학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형태의 친액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긴 한데, 좀 고급 케미스트리까지 공부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요것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탄소 친액체, 음이온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대표적인 게 에놀레이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자에놀레이트라고 하는 거. 산소 원자냐, 질소 원자냐, 그 차이예요. 에놀레이트는 에놀에서 수소 원자가 제거돼서 만들어진 거. 아자에놀레이트는 에나민에서 수소 원자가 제거돼서 만들어진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에놀레이트, 아자에놀레이트고, 중성 상태가 에놀, 에나민, 사일리인이 있어. 이게 이제 중성 상태의 탄소 친액체들이죠. 자, 그런 특징 기억해 두시고. 자, 에놀의 이제 생성과 친해성인데, 에놀이라고 하는 거 우리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토토모와 반응에서. 알카인의 수화 반응에서 1차 생성물이 에놀이고, 그게 산이나 염기 조건에서 토토모와 반응을 통해서 케톤 형태로 변화가 됐었죠. 카본일기로, 말레드로 변화가 될 수 있었으니까 카본일 화합물로. 자, 그게 에놀이야. 에놀은 이제 카본일 화합물의 토토모와 반응에 의해서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상호 변환을 할 수 있지. 토토모와 반응이라는 게 어느 한 방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 각각의 물질들을 우리가 토토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토모. 그래서 이것들끼리 상호 변환을 하는 거를 토토모와 반응, 토토머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봤던 알카인의 수화 반응에서는 에놀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게 케톤으로 변화가 됐던 거고, 이번에는 케톤에서 에놀 형태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자, 이제 CO 결합 세기가 탄소-탄소 결합의 세기보다, 탄소-탄소 유진 결합의 세기보다 크기 때문에, 즉, CO 결합의 에너지가 탄소-탄소 결합의 결합 에너지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CO 결합, 카보닐기가 탄소-탄소 이중 결합, 알켄의 결합보다 에너지가 더 낮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카보닐 화합물이 더 안정해요. 그러니까 카보닐 형태로 주로 토토모 반응이 진행이 됐었죠. 자, 그런데 이게 이런 거지. 이 결합이 더 안정하다고, 뭐보다? 이 탄소-탄소 결합보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합물에서는 저렇게 케토 형태로 존재하는 게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존재하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이렇게 존재하는 비율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 거잖아요. 거의 100% 이렇게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에놀 형태가 이제 더 주된 형태가 되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굉장히 좀 특별히 안정화될 수 있는, 에놀 형태를 띄었을 때 굉장히 안정화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때만 이제 에놀 형태가 좀 우수하긴 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쓰리 다이카보닐 화합물에서는 이쪽이 토토모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고 OH기가 되죠. 그럼 뭐가 돼? 분자내 수소결합이 가능해지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저 원쓰리 다이카보닐 형태보다 안정도가 더 증가하죠. 수소결합이 제공해주는 에너지적인 이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76%의 비율로 존재한다. 자, 요거는 이렇게 보면 케토 형태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부분이 에놀 형태가 됐다라고 보면은 여기가 에놀인데 여기는 에놀이잖아. 에놀이야.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좀 뭐야? 이게 에놀 형태로 되면서 벤젠. 방향적 고리를 지금 가지게 됐죠. 방향적 고리. 방향적 화합물이 가지게 되는, 즉 제공해주는 에너지적인 이점은 그 무엇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페놀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들은 에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 메커니즘은, 이제 산촉매 조건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염기촉매 조건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에놀이 생성되는 경우에, 이런 케토폼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에놀폼이 생성이 돼요. 산촉매를 쓰거나 염기촉매를 쓰는 조건에서. 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이거는 이제 메커니즘 그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응 메커니즘을 보시면 이제 케토폼과 에놀폼, 이게 이제 상호 변환하는 건데,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촉매 조건하에서 진행이 돼요. 산촉매 조건이나 혹은 염기촉매 조건하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선 이제 산촉매 조건하에서 토토모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게 좀 더 일반적이에요. 뒤쪽에 염기 조건도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보통의 염기 조건은 강한 염기를 써서 에놀레이트를 만드는 반응이 좀 더 일반적이고요. 산촉매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에놀을 생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는 이쪽 편에 R로 놓고요. 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제시된 구조예요. 자, 산촉매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H 플러스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정확히 그냥 HA라고 하는 산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HA라고 하는 산을 공격하는 거죠. 여기 이제 산소 원자가 염기로 작용해서 산염기 반응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플러스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 과정에서 여기 떨어져 나간 A-라고 하는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기 수소로 공격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편으로 OH기가 되는 거죠. 이쪽 편에 이제 이중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생성되는 게 에놀 형태가 생성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산촉매 조건하에서의 토토모아 반응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A-가 다시 수소를 잡으면서 뭐가 다시 생성이 되죠? HA가 다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얘는 촉매량만 사용해도 반응을 종결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염기 촉매 조건이라고 보면은 염기는 그냥 대표적으로 B-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합물의 구조는 똑같이 자, 이런 카본이 화합물이 존재한다고 봤을 때 여기서 존재하는 염기가 바로 카본이 화합물의 알파탄소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가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쪽 편으로 O-가 된 상태에서 이중결합이 되고 이렇게 일단 탄소탄소 이중결합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B-가 H를 잡으면서 뭐가 생성이 되냐면 HB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죠.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 하나가 수소 원자를 공격을 해서 중성인 상태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OH기가 되고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게 에놀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염기촉매 조건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다시 뭐가 대생이 되냐면 B-가 대생이 되기 때문에 촉매량만 사용해도 반응이 충분히 여기 경우도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앞쪽에 설명드린 것처럼 에놀을 생성하는 조건은 산촉매 조건이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네, 그 점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산 또는 염기 조건에서 에놀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놀의 구조에서 탄소-탄소 결합 같은 경우는 OH기가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거든요. 에놀 같은 경우는. 자, 뭐 예를 들면 이러한 케토폼으로부터 에놀이 만들어졌다.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 자, 그러면 뭐야? OH기 여기에 전자쌍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전자를 밀어줄 수 있단 말이야. 여기 탄소 쪽으로. 여기 탄소 쪽으로. 그래서 에놀의 탄소-탄소 결합은 OH기의 전자 밀어주는 효과, 메조머릭 이펙트로 인해서 전자가 풍부하다. 특히 어디 탄소 쪽에? 원래 카보닐의 알파 탄소였던 쪽에. 여기 탄소가 여기 탄소겠다. 그렇죠? 그래서 친액체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친액성 성격을 가지는 거지. 카보닐 화합물이 친액체로 바뀌게 되면 그 친액성 성격은 카보닐기의 알파 탄소 쪽에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탄소 원자의 전자쌍이 놓이면 음전화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탄소 원자가 친액성 성격을 가지게 된다. 자,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닐 아세트알데하이드를 D2O에 녹이고 DCl을 가하면 카보닐의 알파 수소가 점차 중수소 듀테리움으로 치환된다. 에놀이 중간체로 관여하는 이 반응의 메커니즘을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카보닐의 알파 수소가 뭘로? 듀테리움으로 치환되는, 이제 중간체로 뭘 거친다? 에놀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페닐아세트알데하이드, 여기는 지금 벤젠골인데 이거 이제 페닐이라고 나타내면 구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쪽에 카보닐기에 이제 알데하이드기인 거고, 여기에 알파탄소 중에 페닐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DCl이에요, DCl. 자, DCl이 HCl처럼 HCl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소 대신에 듀테리움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게 에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산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카보닐의 산소 원자가 DCl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듀테리움으로 되면서 수소가 되고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죠. 자, 그 이후에 여기에 분자는 클로라이드 있죠. 클로라이드가 분자성을 가지고 수소 원자를 공격하면서 에놀 중간체를 만들게 됩니다. D가 되고 수소 원자. 이게 이제 에놀이 되는 거죠. 이게 에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존재하는 산소 원자 비고전선이 내려오면서 얘가 뭘 공격하냐면 듀테리움을 공격해요. 듀테리움 클로라이드에 듀테리움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가 아니라 듀테리움 원자죠. 듀테리움 원자가 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수소가 되고 바로 여기서 여기로 듀테리움이 하나 붙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이 한번 이제 일어났고 이게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N으로 거치게 되죠. 자, 역시 여기서 이제 DCl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페닉이고 듀테리움이 됩니다. 듀테리움 하나 붙어 있고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소 원자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떨어진 Cl-가 제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듀테리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에놀이 만들어지게 되죠. 듀테리움 하나 남아있고, 자, 여기서도 산소 원자의 비원자씩 내려오면서 여기서 뭐 공격한다? 듀테리움을 공격한다. 그리고 여기에 듀테리움 떨어지는 과정이 나타나지게 되면은 이런 이제 최종적으로 되고 두 개의 듀테리움이 이제 카보닐의 알파탄소 쪽에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최종 화합물, 요게 만들어지게 되죠. 메커니즘은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에놀 음이온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에놀 음이온. 사실 에놀보다 에놀 음이온이 화학적인 중요도가 훨씬 더 커요. 에놀 음이온. 자, 알파 수소를 가진 카보닐 화합물,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기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이제 염기를 처리하는 겁니다. 얘는 염기를 처리해서 알파 수소를 탈양성자화 시켜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알파 수소를 탈양성자화 반응한다. 이거 산염기 반응이란 얘기야. 카보닐의 알파 수소가 산으로 쓰이는 거고 염기를 처리해 준 거잖아.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그럼 카보닐 화합물이 수소를 제공해주고 생성된 게 뭐야? 짝 염기잖아. 그래서 그 에놀레이트는 카보닐 화합물로부터 생성된 짝 염기 형태고 강한 친핵성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베이스를 처리해 준 거지. 여기 베이스 전자쌍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산소 원자가 마이너스. 공량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도 역시 탄소가 마이너스 성격이에요. 굉장히 큰 친핵성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놀레이트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구조적으로 큰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것 같고, 자, 구조적으로 에놀레이트는 에놀의 짝염기 형태로 볼 수 있죠. 에놀의 수소 원자가 제거된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에놀의 짝염기 형태이고, 앞쪽에 본 것처럼 공명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산소 쪽에 마이너스가 놓여있는 형태가 더 주된 공명 기여체가 되겠죠. 탄소보다 산소 원자의 전기 밀도가 크니까. 자, 작용기에 따라서 알파 수소의 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 에놀레이트로 바뀔 수 있는,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에놀레이트로 바뀔 수 있는 반응 속도의 차이는 존재하게 된다.
알파 수소의 산도가 크면 클수록 반응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자, 염기 선택의 중요성. 에놀레이트의 생성은 전형적인 산염기 편형 반응이에요. 전형적인 산염기 편형 반응. 그래서 효과적인 에놀레이트의 생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염기는 카보닐의 알파 수소를 충분히 탈양성자화 시킬 수 있을 만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카보닐 화물을 100% 에놀레이트로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염기를 보통 쓰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강한 염기도를 가져야 된다. 자, 이는 사용하는 염기의 짝산. 생성물에서 염기의 짝산이 생길 거 아니야. 카보닐의 알파 수소가 제거돼서 짝염기가 생기는 거고, 그 염기가 산성 수소 원자를 잡아먹었잖아. 그래서 생성되는 짝산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생성물 쪽에 염기의 짝산과 이제 카보닐 화물의 알파 수소의 산도, 이걸 이제 비교해서 방향성을 정해 주시면 되죠. 반응은 더 약산과 약염기가 생성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니까 pK 값이 더 큰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케톤이에요. 가장 많은 예로 나오는 게 케톤이니까, 케톤에서 염기가 관여가 되면은 에놀레이트 만들어지고, 저 염기가 수소 원자를 잡아먹어서 짝산이 생기잖아. 그래서 얘가 반응물 쪽의 산이고, 케톤이 얘 HB라고 하는 게 생성물 쪽의 짝산이에요. 그러면 얘가 pK 값이 19잖아. 19. 그러면 이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려면 이 HB 생성물 쪽의 짝산의 pK 값은 19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겠지. pK 값이 클수록 더 약산과 약염기니까. 그쵸? 예.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케톤의 pK 값이 19로 저게 더 약산이거든. 그럼 얘는 역반응이 더 우세하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이 염기들은 카보닐기, 즉 케톤의 알파 수소를 탈양성자화 시킬 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반응을 보면은 요것들이 쓰여요. NaOH나 NaOET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기를 탈양성자화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써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진짜 만약에 저게 100개가 존재해. 케톤이라고 하는 게 100개가 존재해. 그러면 어쨌든 산염기 평형 반응인데, 이렇게 충분히 강하지 않다라고 해도 진짜 만에 하나 제거가 될 수 있다면 0.1개라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야. 뭐가? 에놀레이트가. 그럼 0.1개가 만들어진 게 반응을 하는 거야. 0.1개가. 그러면 생성물은 99.9개가 남아있고, 반응물은 99.9개가 남아있고, 생성물이 0.1개가 만들어졌겠지. 그 다음에 또 반응을 해. 여기에 남아있는 99.9개 중에 또 다시 0.1개가 에놀레이트로 바뀌고, 이렇게 다시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약한 염기, 저 수소 원자를 제거하기에 충분히 강한 염기를 쓰지 않으면 진짜 부분적으로만 바뀌고 반응이 그렇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저 반응물 형태가 우세하게 남아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소듐 하이드라이드는 이제 가능하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얘예요. LDA. 리튬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마이드라고 부르는 리튬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마이드. 얘는 리튬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마이드가 저 수소 원자를 받으면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민이 돼요.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민의 짝염기 형태가 LDA야. 얘는 pK 값이 40이잖아요. 저거보다 훨씬 크잖아. 훨씬 약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정반응이 굉장히 우세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카보닐의 알파탄소를 제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염기가 뭐다? LDA다. 오케이? 알코올의 수소 원자를 제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염기가 뭐야? 소듐 하이드라이드잖아. 그렇죠? 얘는 LDA인 거야. 알았죠? 얘도 카보닐 화물과 LDA는 영혼의 단짝인 거야. 단짝이야. 아시겠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LDA. 굉장히 강한 아마이드 음이온 염기이며 알파 수소 제거 반응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아이소프로필 치환기 두 개의 입체적인 크기로 인해서 친핵성도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약진핵체, 강염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질소 원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강염기예요. 강염기. 자, 반응 어떻게 하냐? 요게 이제 다이아이소프로필 아민이라고 하는 거거든? 저기에다가 강염기를 때려놔요. 어떤 염기? N-부틸리튬을 때려놔요. 자, 그러면 얘가 가장 강염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수소 원자가 제거되는 거야. 보통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은 염기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염기적인 경우. 그래서 얘가 염기로 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염기를 쓰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왜? 얘가 가장 강염기니까. 얘가 가장 강염기야. 그럼 얘가 가장 강염기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수소 원자가 있어. 근데 pK 값이 아주 작진 않기 때문에 아주 강산은 아니지만 워낙에 강염기니까 저 수소 원자를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LDA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기억해 두시고,
자, 뭐 유기 리튬 시약, 그린아지 시약, 소듐 하이드라이드 등의 강염기도 사용 가능하나, 근데 이것들이 만약에 입체적인 크기가 크지 않으면 이 염기로 쓰이길 원하는 이 물질들의 입체적인 크지 않으면 얘가 뭘로 쓰여? 친액체로 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부반응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본을 탄소로 공격하지 않고, 직접 공격한다는 얘기는 친액체로 쓰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카본을 탄소로 직접 공격하지 않고 알파 수소만 제거하는 거야. 그런 목적에서 진짜 제일 좋은 게 LDA인 거죠. 친액성도 전혀 없고 염기도 굉장히 강하고. 아시겠죠? 그건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원쓰리 다이 카본일 화합물 같은 경우는 앞쪽에 뭐 양쪽이 다 케톤이면 pK 값이 9고 한쪽이 에스터로 바뀌면 11, 둘 다 에스터면 13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pK 값이 굉장히 작아졌잖아요. 산도가 커졌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약한 염기, 하이드록사이드나 알콕사이드를 써도 얘는 제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원쓰리 다이 카본일 화합물에서는 하이드록사이드, 알콕사이드, 주로 이제 알콕사이드를 굉장히 많이 써요.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에놀레이트는 이제 공명 구조에 의해서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의 각각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더 주되게 존재하는 형태는 산소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러면 산소도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고, 탄소도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 산소 마이너스, 탄소 마이너스. 그럼 그 양쪽 편이 다 친액체로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둘 다 마이너스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쪽성 친액체로 쓰일 수가 있어요. 양쪽성 친액체.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떠한 친전자체가 반응에 관여하느냐에 따라서 산소 원자 쪽에서 알키라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탄소 원자 쪽에서도 알키라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탄소 원자 쪽에서 알키라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에놀레이트 공명 혼성체에서는 산소 원자가 음전하의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실제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 물질이 친액체로 쓰이는 거잖아. 그럼 산소 원자가 친액체로 쓰이는 것과 탄소 원자가 친액체로 쓰이는 것. 그럼 그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은 뭐가 클까요? 당연히 탄소 원자가 크지. 안정도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 전기염도가 작은 원자일수록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자쌍의 반응성이 크게 유지가 되는 거지. 산소랑 탄소 비교하면 탄소 원자의 전기염도가 더 작기 때문에 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C-알키라 반응이 훨씬 더 카본일의 알파 탄소 쪽에서 알키라 반응이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놀레이트가 생성되는데, 만약에 저 카본일 화합물이 대칭성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카본일기의 알파 탄소 쪽의 성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에놀레이트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생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인데, 자, 카본일기 양쪽에 산도가 비슷한 알파 수소가 각각 존재하는 비대칭 케톤. 알파 탄소 쪽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비대칭 케톤의 경우에는 염기와의 반응을 통해서 두 가지 형태의 에놀레이트가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지. 여기에 수소가 제거될 수도 있고, 여기 수소가 제거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왼쪽 편, 여기 알파 수소가 제거돼서 생성된 거, 요거를 키네틱 에놀레이트. 여기에 알파 수소가 제거돼서 생성된 거, 서모다이나믹 에놀레이트. 그럼 키네틱, 서모다이나믹.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죠? 속도론적인 거고, 연력학적인 거예요. 아, 그러면 키네틱 에놀레이트를 생성하는 쪽에 전이상태 에너지가 더 낮겠구나. 그거는 입체적인 요인으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지. 얘는 메틀기가 있어서 수소원자 쪽으로 염기가 접근할 때 메틀기에 방해가 있을 거예요. 전이상태 에너지가 좀 높을 거. 그 요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전자를 밀어주잖아요. 알케이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탄소 쪽으로 전자를 밀어주니까 이쪽 탄소 원자의 수소 원자, 여기 탄소 원자의 수소 원자, 전자 밀도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 탄소 쪽에 수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조금이라도 낮아요. 뭐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하진 않을 거지만, 여기 탄소 쪽의 수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좀 더 낮을 겁니다. 그래서 저쪽 편,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에 산도가 조금이라도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염기를 처리하면 일단은 낮은 온도 제일 먼저 생성되는 건 여기 쪽에 수소 원자가 뽑히면서 에놀레이트가 생성이 되는 거. 그래서 그게 키네틱 에놀레이트다. 전이상태, 키네틱 에놀레이트를 생성하는 전이상태 에너지가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구조적으로 탄소탄소 이중결합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저 이중결합의 안정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형태가 치환이 더 많이 되는 알케인 형태이기 때문에 연력학적으로도 안정한 서모다이나믹 에놀레이트가 생성이 되죠. 이제 이것들은 반응 온도나 특히 뭐 사용하는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키네틱 에놀레이트, 비대칭 케톤에서 입체 장애가 적은 위치에 있는 알파 수소가 제거돼서 생성이 되는 거고, 서머다이나믹 연력학적 에놀레이트는 입체 장애가 큰 위치에 있는 알파 수소가 제거돼서 생성이 된다. 자, 그 점. 자, 에놀레이트 생성 시 전이 상태 에너지는 당연히 키네틱 에놀레이트가 생성되는 경우가 더 낮잖아요. 말씀드렸죠. 두 가지 요인. 자, 염기의 접근이 더 용이하고 수소 원자의 델타 플러스도 약간 더 크다. 큰 차이는 아닐 거지만 여기는 사실 입체적인 요인이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생성된 에놀레이트를 안정도로 비교해보면은 탄소탄소 유중결합 쪽의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서 서머다이나믹 에놀레이트가 더 안정하다. 시원이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키네틱 에놀레이트의 생성을 선호하는 조건은 상대적으로 강한 염기를 써줍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염기. 친해성 전혀 없고 상대적으로 강한 염기. 가장 대표적인 게 LDA예요. LDA를 써주는 거예요.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 상용 조건에서는 키네틱 에놀레이트의 생성을 선호하고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생성을 하면은 보통 키네틱 에놀레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염기를 좀 더 과량 사용하는 조건. 그러니까 평형 과정에 놓이지 않게끔 반응물이 100개가 있으면 염기를 한 110개, 120개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면 알파 수소를 아예 다 뽑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반응물이 남아있지 않고 무조건 다 염기 형태로 바뀌게 될 때, 그때는 거의 대부분 키네틱 에놀레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서머다이나믹 에놀레이트가 생성되는 조건은 이제 좀 반대적인 조건인데, 상대적으로 더 약한 염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알콕사이드 보통 염기를 선호하는 경우에, 얘는 반응이 거의 평형 관계에 있어요. 평형 관계. 얘도 산염기 반응이긴 하지만, LDA를 쓰게 되면은 얘도 산염기 반응이긴 하지만, 평형이 에놀레이트의 생성 쪽으로 완전히 100% 쏠려 있습니다. 쏠려 있어요. 근데 알콕사이드 같은 거를 쓰면은 이게 평형인데 반응물 쪽에 좀 더 높은 비율로 존재해요. 생성된 에놀레이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그 반응의 평형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형이 반응물 쪽에 좀 더 많이 놓여 있으니까 서머다이내믹 에놀레이트가 생성될 수 있는 특징이 되는 거죠. 아예 그냥 염기 넣자마자 딱 반응 다 가버리면 그냥 키네틱 에놀레이트만 딱 생성이 되거든. 왜? 거기가 제일 먼저 생성이 되니까 어쨌든. 자, 극성 양성자성 용매 사용 조건에서 쓰고 보통 높은 온도에서 쓰고요. 얘는 이제 케톤을 좀 더 과량을 사용하는 조건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케톤을 과량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알콕사이드의 염기도가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반응물이 좀 더 많은 비율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더 안정한 서머다이나믹 에놀레이트 형태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 LDA를 낮은 온도에서 소듐 메톡사이드를 높은 온도에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주로 생성된 에놀레이트의 성격이 달라진다라고 나오는 건데, 기본서에서는 이렇게 또 구분을 하진 않습니다. 보통 저렇게 차이가 나는 비대칭 케톤을 반응 기질로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두 염기를 사용할 때 비대칭 케톤이면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아직 이런 개념에 대한 게 기본서에 그렇게 자세히 실려있지는 않기 때문에 반응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보통 대부분 같은 성격의 구조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자, 케톤을 좀 더 과량 사용하게 되면은, 과량으로 존재하는 케톤에 의해서 먼저 생성된 키네틱 에놀레이트가 다시 반응물로 돌아가는 과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평형 과정에 있을 수 있는 과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 있고, 최종적으로는 서머다이나믹 에놀레이트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여기 에놀레이트가 생성이 된 거야. 여기에 수소원자가 제거되기가 아주 쉽잖아. 이게 키네틱 에놀레이트거든? 그쵸? 시원이 덜 된 쪽에 수소원자가 제거됐으니까 키네틱 에놀레이트야. 얘가 서머다이나믹 에놀레이트를 생성하는 쪽에 수소원자,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거지. 얘가 염기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평형 과정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케톤을 1번 DHF 용매에서 LDA와 반응시켰을 때, 두 번째 조건은 메탄올 용매에서 소듐 메톡사이드와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에놀레이트의 구조를 각각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LDA라고 하는 강한 염기를 사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키네틱 에놀레이트라고 부르는 화학종이 만들어지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서머다이나믹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는 반응 조건입니다. 자, 어느 쪽 수소원자들이 제거되는지를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선은 이제 바로 생성물의 구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본일기에 대해서 알파탄소는 양쪽 편에 존재해요. 그리고 알파수소,
이쪽으로 HA라고 나타내고 여기를 HB라고 나타내면은 자, 첫 번째 키네틱 애놀레이트 같은 경우는 HB가 되는 거죠. HB가 제거가 돼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생성된 애놀레이트는 이쪽이 O-인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서머다이나믹 애놀레이트는 HA가 제거된 조건이죠. 그래서 이중결합의 O-메틸.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놀레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B번도 보시면 지금 알파탄소가 두 개가 존재하고 여기 존재하는 알파 수소를 HA, 여기에 존재하는 알파 수소를 HB라고 나타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키네틱 애놀레이트가 생성이 되려면 뭐가? HB가 제거되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상에서 자, 이게 이제 키네틱 애놀레이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서머다이내믹 애놀레이트는 HA가 제거된 조건에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게 되죠. 자, C번도 이쪽 편 알파탄소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HA, HB라고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키네틱 애놀레이트는 HB가 제거된 거죠. 이런 골격상에서 O-이중결합. 자, 두 번째 서머다이내믹 애놀레이트는 HA가 제거될 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편으로 O-인데 자, 그래서 C번의 키네틱 그리고 이제 서머다이내믹 애놀레이트 구조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쪽에서 중요한 애놀과 애놀레이트,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에나민이죠. 에나민은 당연히 우리 합성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알데히드 케톤에다 뭘 넣는 거야? 2차 아민을 넣는 거죠. 2차 아민을 반응하면은 이온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중성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 알파 수소가 제거가 되죠. 그러면서 에나민 형태가 됩니다. 에나민 형태도 구조적으로 보면 여기가 산소면 에놀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제 비슷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이거 생성되는 메커니즘 앞쪽에 그려드렸으니까 따로 그리진 않겠습니다. 자, 에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탄소 원자가 더 큰 친해성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중성 탄소 친해체 중 친해성도가 제일 커요. 에놀보다 엔나민의 친해성도가 큽니다. 그거는 질소 원자의 전자를 밀어주는 성격이 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응성을 보면은 에놀레이트가 반응성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중성 상태에서는 이제 에나민 그리고 에놀 그런 순서 그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반응성의 순서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자에놀레이트는 그냥 이건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서에 나오진 않으니까. 자, 뭐야? 이민으로부터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민으로부터 이제 반응을 토하게 되면은 아자에놀레이트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이민이거든. 이민의 수소 원자가 제거돼서 만들어진 거.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자에놀레이트. 자, 근데 기본서에서는 거의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구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참고해 두시면 되고, 자, 여기도 질소 원자가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로 인해서 이제 탄소 원자 쪽에 탄소 원자가 더 큰 친해성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유기 케미스트리에서 제일 많이 쓰는 친액체, 카본이 화합물로부터 이제 염기철에서 친해성 성격을 만들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친액체는 사실 얘예요. 사일리노리서. 왜냐하면 에놀레이트 자체도 물론 그 자체로 쓰기도 하는데 에놀레이트가 반응성이 굉장히 크고 불안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시적으로 사일릴을 이용해서 보통 우리가 트래핑한다 그래요. 트랩을 해놔요. 그러면 안정하기도 한데 걔는 반응성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부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절이 되면서 꽤 큰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알파 수소를 가진 카본이 화합물과 뭐 트라이알키실릴 클로라이드, 뭐 대표적인 게 TMS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염기 존재에 반응시키며 안정한 사일릴 이노이서를 생성하게 됩니다. 진짜 많이 씁니다. 자, 이런 거야. 똑같아.
염기에다가 요거를 처리해 주게 되면은 에놀레이트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산소가 O-가 되죠. 그 O-가 실리콘을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O-가 실리콘에 의해서 안정화가 되어 있는 거지. 자, 근데 보통 에놀레이트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LDA를 쓴다. 그럼 리튬 다이알소 프로필 아마이드이기 때문에 리튬이 카운터파트 양이온으로 붙어 있거든. 그래서 에놀레이트를 만들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구조상에서는 O-에 Na 플러스형, 리튬이었으니까, LDA니까, Li 플러스가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그럼 얘는 이온성 석유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정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온성 결합 형태로 존재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유 결합을 통해서 안정화가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안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얘는 여기 결합 세기가 상당히 크기는 해요. 왜냐하면 리튬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O-와 굉장히 타이트한 결합을 형성해요. 그래서 간혹 이게 잘 해리가 안 돼서, 리튬이 잘 해리가 되지 않아서 이게 프리폼으로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이제 산소 원자와 리튬 사이의 이온성 결합의 세기를 약하게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게 되죠. 뭐 예를 들면 HMPA 같은 거 이런 걸 넣어주면 이제 반응 속도의 증가가 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런 게 있다. 참고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쓰긴 합니다. 자, 이 경우도 이제 NO가 마찬가지로 탄소 원자가 더 큰 친핵체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NO보다 친핵 정도가 더 크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 에놀이든 에놀레이트든 뭐 에나민이든 아자 에놀레이트든 아니면 사일리노 리서든 다 카본일의 알파 탄소 쪽에 친핵 정도가 다 큰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일 화물로부터 만들어지는 그 5개의 친핵체들은 다 어디 탄소 쪽에 알파 탄소 쪽에 친핵 성도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전자가 출발하는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카본일 알파 탄소 쪽에서. 자, 그래서 그 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번 시간은 이제 개요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특히 이제 에놀레이터와 관련된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잘 복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